공설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거죠? 잘 아시겠지만 군수와 내빈들만 앉고 나머지 사람들은 뼈아끝에 앉아있죠.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바꿔놓은 거죠. 지금 그때 완성됐을 때 주민들이 축제를 했다고 그래요. 문화공간이 된 겁니다. 체육시설이 아닌, 체육시설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용이 국한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담벼락에 올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건물과 건물을 잇는 이런 것을 또한 만들어주고요. 이 안에서 사람들이 차도 마실 수 있고요. 이걸 만들어 놓은 거죠. 이 길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회랑을 만들어주고. 버스 정류장 한번 보세요. 자, 이것은 보면은 제 친구가 이분이 지은 집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보시면 유사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건축 정신을 무주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어요. 자연 친화적인 농촌 건축을 추구했다는 거죠. 돈이 안 되는데. 두 번째, 주민이 원하는 건축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주민이 원하는 건축을 짓지 않고 건축가가 자기의 멋을 부리면서 지은 건축들이 많죠. 여러분 혹시 남평에 가톨릭 대학이 있습니다. 그 내부에 있는 성당 보셨습니까? 안 들어가 보셨죠? 그 건축대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건축대상.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살고 있는 신부님이나 신학생들이 뭐라고 하죠? 진짜 재수없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사용하기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가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멋지게 지어놓은 거죠. 그 건축대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관계 맺기를 얘기하는 거죠. 주변의 자연환경, 인문환경과의 관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죠. 여기서 그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건축가는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설계하는 사람이다. 그 안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조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지었던 청풍동에 있거든요. 청풍동에 있는 집 이름은 목화의 집입니다. 광주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면 밖에서 봐가지고는 잘 몰라요.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건축주가 와 계시네요. 아드님과 함께 잘 말하시면 나중에 가보실 수도 있겠네요. 주택터널 2006년에 이 잡지에 이 집이 소개됐습니다. 거기에 나온 얘기를 제가 좀 잠깐 읽어볼게요. 건축가는 대지가 동서로 길어서 필요한 건축 면적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동서로만 길어요. 좀 활용하기에 그렇게 좋은 공간은 아닙니다. 지형지물을 그대로 이용을 했어요. 땅에서 언덕바지로 올라가 있고 그 언덕 위에다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건축 면적을 제외하면 반듯한 마당을 얻기 어려워서 대지 형상을 따라 동서로 길게 집을 배치를 했어요. 집이 마을과 뒷산을 경계짓는 선이면서 동시에 양쪽으로 산과 마을 전경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줬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문을 열면 곧바로 현관이 나오지 않아요. 돌아가게끔 만들어놨어요. 돌아가게끔. 불편하겠죠. 대문과 현관 사이는 한 번쯤 돌아가도록 길게 늘려져 있고 현관 문간은 하나의 독립된 공간이에요. 또한 짧지만 긴 골목을 지나 나타나는 막다른 골목에 집같이 그렇게 설계를 해놨다는 얘기죠. 여기서 정기용 건축가는 집은 번잡한 도시를 떠나 돌아오는 최후의 안식처이고 영원히 깊이 숨쉬는 사적인 영역인 만큼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주차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앞에다가 공간이 올라왔으니까 뚫어서 들어가면 집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않고 돌려놔서 들어가게끔 만들었어요. 골목길이 이렇게 중요하니까요. 안온함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죠. 자,
여러분 나눠드린 그게 보면은 나와 있는 얘기예요. 골목길 보존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보면은 아이코모스라고 하는 몇 페이지냐면요. 3페이지 보실래요? 처음에 보면 역사 마을 및 역사 도시 지역의 보존에 관한 헌장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서 보면 한 5가지를 지켜줘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결국 필지와 길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이에요. 이걸 지켜주라고 하죠. 길, 그 중에서도 골목길이에요. 마을을 보존하는 데거든 골목길을 잘 지켜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골목길은 소통의 길이니까요. 나눔의 길이고요. 예전에 우리 골목길에서 어떻게 자랐습니까? 어린 시절 보면 미터진 바지에 이쪽 저쪽 집에서 다 키워줬습니다. 저 집에 뭐 있으면 다 같이 나눠 먹었고요.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게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공동체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골목길이 중요한가를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자, 이 집입니다. 어떻게 됐냐면 지금 여기가 제가 사진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언덕 길 따라 올라와서 이 돌아서 이게 지금 현관이에요. 들어갑니다.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들어가서 이 앞에 들어가면 이 건물이 어떻게 됐냐면 길게 동서로 늘어져 있죠. 이 건물과 이쪽은 따로 놀아요. 이게 브릿지를 놨습니다. 놔가지고 2층에 연결이 돼요. 이 조그만 데는 다실이 하나 있는데, 자, 문을 열고 창을 통해서 자연과의 관계를 맺고요. 인문적 사유의 공간입니다. 다실이 있고요. 이 안에 중정이 있습니다. 집 한복판에 눈이 쏟아져 들어와요. 새가 날아들고요. 대나무가 들어와 있어서 겨울철에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로 옆에 비가 떨어져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정문 여기서 들어와가 길은 그렇습니다. 이리 와서 꺾어서 이렇게 들어가죠. 지금 이쪽 위에다 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이쪽에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아주 좋았을 겁니다. 아니면 뒤쪽에 있어요. 바로 옆에가 좋은 공간이 있어요. 그걸 놔둬버리고 돌려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길을 위해서. 자, 와서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이 지금 주차장이고요. 이게 현관입니다. 하나의 독립된 공간이에요. 겨울철의 모습입니다. 지금 길게 동서로 늘어져 있는데 이쪽은 따로 된 공간입니다. 지금 위가 지금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고요. 네. 자, 들어오면요. 지금 이쪽에서 들어온 거죠. 들어오면 밑에가 창이 달렸어요. 이 앞에는 앉아서 밖을 바라볼 수 있고 차가 지나가면 사람이 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앞에 연못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연못을 따라 빛이 일렁이면요. 그렇게 아름다워요. 이게 빛이 이쪽으로 비칩니다. 이게 해시계예요. 시간을 알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중정이죠. 대나무 중정. 이겁니다. 지금 집 한복판의 안에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연못입니다. 그러면 빛이 비쳐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시계가 만들어져요. 이건 2층에서 지금 찍은 거네요. 2층에서 아주 다양한 창들이 크기가 다 달라요. 그게 또 하나의 이 건물의 역동성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다실이에요. 1층에 있죠. 자, 그 건물에서 나와가지고 나오면 이 조그만 공간이 조금 전에 무주의 마을버스 정류장처럼 되어 있는 곳이죠. 여기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인문적 사유에 기초한 도시재생 사례를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런 것은 좀 빨리 넘어가고요. 베를린의 문화양조장이라는 거죠. 쿨투어 브라우어라이라는 건데요. 제가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넘어갈게요. 가장 큰 맥주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생산을 중단을 했고요. 여기가 전쟁 포로들의 노역 장소로 쓰였던 곳입니다. 악명이 높은 곳이기도 했죠.
이후 이걸